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우리 일평생을 80년이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웃는 시간은 고작 한 달밖에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근심과 걱정으로 보내는 시간은 10년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웃는 시간을 좀 더 늘려야겠다라는 생각 드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웃음으로 마음의 건강을 찾아주는 웃음 치료사 이임선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방금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80년 편생 동안 우리가 웃는 시간은 한 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웃음에 박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나친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 봐도 되는 핸드폰 너무 많이 보잖아요. 맞아. 안 봐도 되는 지혜 다락방만 봐주시고 다른 프로그램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뉴스도 걱정스러운 뉴스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웃지 않고요.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속도가 너무 빨라요. 기다림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여유가 없어졌어요. 예전에 배달 하루 만에 되는 거 너무 놀랍잖아요. 한 달 만에 오던 물건이 하루에 온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도 못 기다리는 아주 조급증이 생긴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킥이 사실은 없어져야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벌써 재밌어지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웃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강의를 들으면 좀 재밌게 웃을 수 있을까요? 네. 상상력을 발휘해 주셔야 돼요. 요즘 상상력이 없어진다는 건 다른 말로 내가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동물과 다른 점이 인간만이 가지는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웃음이 나옵니다. 제 오늘 웃음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정말 멋진 일임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고품격 웃음, 동물 웃음 운동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웃음 운동. 오늘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바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몸으로 표현했을 때 한바탕 웃고 나면 정말 인생이 즐겁다는 말을 그냥 합니다. 어르신들도. 내 참 생전에 이렇게 웃어본 일이 없는데 웃었더니 살만하다.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너는 동물 웃음이냐. 웃음 소리를 높여라. 그리고 유연성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균형 감각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뇌의 근력, 몸의 근력, 마음의 근력을 함께 키워야만이 진정한 웃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과 뇌의 비밀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세 번째 강연입니다. 동물 웃음 운동이에요. 제목처럼 황홀한 고백, 압도적 여유, 동물 웃음 운동인데요. 여러분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 고백하세요? 자백하고는 다른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고 고백은 좋아하는 대상이 있어야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들의 그 아름다운 고백, 황홀한 아름다운 고백을 웃음으로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압도적 여유란 잘할 때 생기는 거예요. 잘할 때 즐거워요. 즐거울 때 웃음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웃음은 기쁨이에요. 몸으로 기운을 뿜어낼 수 있는, 기쁨을 뿜어낼 수 있는 그 약간의 의도적 웃음이지만 상상력이 들어가면
경계가 사라져요. 자발적 웃음과 비자발적 웃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치유적 웃음, 유치한 웃음, 어린 아이가 웃어내는 그런 웃음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웃음소리를. 그래야 몸이, 마음이, 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상상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진짜 이 강연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프로그램 특성상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재미있게 입꼬리를 올리고 들어주세요. 재미없는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리는 안면 피드백 효과에 의해서 집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 따라서 우후 그리고 우후 10초 이상 머물고 있는 그 상태로 봐주세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지면 프로그램 시청률이 확 올라간 것 동시에 저 강사님 너무 이쁘다. 나이 지난주보다 더 들었는데도 더 이뻐 보인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동물 웃음의 목표는, 이 웃음 운동의 목표는 어르신들 이제 건강검진상 제가 이제 많이 의료진을 도와서 했던 일이 민첩성이에요. 네가 얼마나 늙었니? 어떤 걸로? 30cm 자를 탁 위에서 떨어뜨릴 때 딱 잡는 그 순간 밑에서 잡을 거냐 위에서 잡을 거냐. 딱 밑에서 잡으면 그만큼 민첩한 거예요. 떨어지기 직전에 위에서 잡으면 민첩성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민첩성. 그리고 몸의 균형 감각도 봅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겠지만 한 발 들고 눈 감고 10초 이상 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린 애들은 가능하지만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몸의 유연성, 관절의 유연성을 봅니다. 제가 360도 회전이 가능한 어깨 근육과 또 고관절의 범위를, 가동 범위를 보면서 웃음 운동을 다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웃음 소리예요. 사운드, 소리가 바로 건강을 뜻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PPT 자료 화면에서 제가 밑에서부터 올려왔는데 가장 중요한 웃음 소리를 높여라. 그리고 유연성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균형 감각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뇌의 근력, 몸의 근력, 마음의 근력을 함께 키워야만이 진정한 웃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21마리를 제가 웃음 운동으로 키웠더니 생명력이 생겼어요. 실제 곳곳에서 이 웃음 운동으로 노인들이 싸움을 일삼던 노인, 동네 노인정이라 그러나요? 그냥 마을 해관에서 하뚜치기 하면서 싸움을 벌였다면 제가 웃음을 2달간 하고 난 뒤 만나면 새똥구리 웃음으로 머리를 받고 인사를 하고요. 어쨌든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 그 분위기를 제가 알기 때문에 동물 웃음 운동에 더욱 애착이 갑니다. 여러 노인들을 살린 웃음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제 웃음 운동, 그 동물 웃음 운동의 진짜 가치는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자기 표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이란, 선이란 상상력, 창의력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냥 무작정 막 웃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렁이는 울까요? 울지 않을까요? 모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울지 않을까요? 물으면 말을 못해. 입이 없어요. 입은 있겠다. 눈이 없겠다. 뭐 등등등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꽃이 피는 이유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재미있잖아요. 어른들도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상상력을 불어 넣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하게 만들면 달라져요. 그래서 모든 웃음 기법은 자기 자랑과 함께, 즉 자기 표현과 함께 세상에 그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 그것이 제 동물 웃음의 가치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왜 동물 웃음 운동이냐? 뭐 세상에 널린 게 다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너는 동물 웃음이냐? 제가 숲치유사 공부를 하면서 정말 새로운 걸 알았어요. 동물들도 인간 못지않게 소통한다는데 그 소통의 도구가 소리라는 거, 몸짓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쥐가 웃는다고 생각하세요? 쥐가? 정말 많이 웃어요. 생쥐가 많이 웃어요. 소리를 연구하는 소리
전문가들이 정말 지가 웃을까? 리트머스 시험지에 그 생지가 생후 2개월 된 생지가 딱 소변을 보는 그 소리가 1데시벨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귀에 안 들릴 뿐이지 생지들은 부모 엄마를 보고 까르륵 아니면 이 같은 그 형제 자매라고 할게요. 지들도 같은 배에서 나왔으면 뭐 언니 동생 순서가 있겠죠. 까르륵 까르륵 웃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생쥐들도 웃지 않아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모든 동물들은 소리로 소통한다는 거. 그 소통이 뭐냐? 소리가 왜 소통을 할까요? 생존이에요. 그리고 번식이에요. 짝꿍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최상의 것을 내어놓고 목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자극이에요.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반응한다, 때로는 보호한다. 강아지와 개가 있다고 쳐요. 정말 나이가 들면 개도 10년, 15년 되면 우리 사람들처럼 치매가 옵니다. 활동량이 떨어진과 동시에 먹는 거에도 거의 반응하지 않아요. 실제 이제 먹지 않던 3, 4일 곧 죽을 것 같은 이 개를 주인이 어떻게 하면 좀 꼬리라도 좀 흔들 수 있는 이 강아지, 그 옛날에 어린 강아지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생후 5개월 된 그 강아지가 우리 집에 올 때 5개월 됐을 때 그 강아지와 닮은 강아지를 같이 살게 한 거예요. 미동도 하지 않던 개가, 늙은 개가 그 강아지가 자기 밥그릇에 와서 밥을 이렇게 먹으니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자기 보호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조금씩. 그 실제 개 강아지 울음소리, 웃는 소리, 기분 좋은 소리를 녹음해서 그 움직이지 않는 개한테 들려주면 그 소리가 나는 대로 움직여요. 소리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극을 줘야 돼요. 관계 정진을 위해서 제가 짝꿍을 만들어주고 나면 그 짝꿍들은 새로운 자극을 주면서 재미를 느껴요. 그래서 자극을 주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몸으로 표현했을 때 한바탕 웃고 나면 정말 인생이 즐겁다는 말을 그냥 합니다. 어르신들도. 내 참 생전에 이렇게 웃어본 일이 없는데 웃었더니 살만하다. 다른 말로 참 인생 즐겁다라는 말까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우리가 생일, 일생이 뭉쳐서 생일이 쌓여서 일생이 되는 것처럼 한 해 한 해를 잘 넘기셔야 돼요. 그 한 해 한 해를 잘 넘기시려면 별로 큰 아픔이 없어야 되겠죠. 큰 근심 걱정을 줄여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웃음이 좀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 하루하루를 아무리 바삐 살아도 결국은 살 수 있는 분량은 하루예요. 그 하루를 또 잘 넘겨서 1년이 되고 생일을 맞이하고 그 생일이 60이면은 60평생, 80이 되면은 80평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언어의 유의라 그러나요? 이렇게 말을 보니 우리는 지금 제가 이 방송에 와서 뭐 대접 받으려고 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접대를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접대와 대접이 다른 것처럼 동물들도 짝꿍을 이루어야 꿍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동물 웃음 운동으로 여러분 만약에 저를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옆에 누군가 있으면 나중에 새똥구리 웃음할 때도 머리를 한번 쿵쿵 한번 해보세요. 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과 진짜 실제로 해보았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 왜? 뇌신경화학 전달 물질이 다른 것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설명이 길었지만 여러분 제가 동물 웃음을 하는 이유는 쿵짝을 이루어라. 짝꿍을 만들어라. 소통하라. 혼자 있지 말아라. 두 번째 새로운 자극, 즉 상상하라. 그리고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실제 해보라는 거예요. 니나 해라 이게 아니에요. 실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아름다움을 느끼셔야 돼요. 좋음을 느끼시라고요. 그래야 참 살맛 난다. 참 살기 지겹다가 아니라 하루가 지겹다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입에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참 많이 들었는데 하루는 너무 지루하대요. 하루 넘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1년은 잘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루하루 즐거운 웃음으로 시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웃음과 뇌의 비밀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웃음보가 있다는 거 아시죠? 들어서 아시죠? 뭐 여러분이 막 내 머리를 눌러서 본 건 아니잖아요.
또 궁금증을 못 이기는 과학자들, 뇌과학자들은 실제 펑셔널 MRI를 하여 일초에 수백 장을 찍는 컴퓨터 촬영으로 실제 웃음보를 찾아냈어요. 어딘가에 10번 A10 영역에 있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여기저기 있다는 걸 요즘은 발견했고요. 그럼 여러분 심술보는 있을까요? 웃음보는 분명히 있다고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더 자세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심술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고민이죠. 있는데 못 찾았을 뿐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심술보를 확 줄이는 약을 주고 그 웃음보를 키우는 약을 주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냥 뇌에 키운다고 되면 안 돼요. 뇌는 일정 공간이 있어요. 키우면 다른 데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두는데 그 애가 마르지 않도록은 해야 돼요. 웃음보가 줄어들지 않도록. 실제 4제곱센치 크기로 암으로 따지면 말기암 크기예요. 그 정도의 크기의 웃음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살 때 가장 커요. 40이 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60이 되면 거의 안 보일 정도예요. 거기만 그러냐? 우리가 면역력 그러죠. 면역력을 키운다는 건 실제 웃음으로 사이무스, 흉선을 자극해야 돼요. 제가 이제 수많은 암 환자들 웃음 치료해서 환자분들이 진짜 치유가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이 흉선, 우리가 속이 아이고 쏙 터져 그러죠. 이 부분이 실제 흉선 사이무스가 있습니다. T셀, NK셀들이 이런 데서 자라는 거예요. 이 또한 탁구공만 했던 흉선도 20살 가장 몸이 건강할 때예요. 이 흉선도 나이가 들면 40에 땅콩 크기만 해집니다. 60이 되면 그것마저도 거의 사라지고 겨드랑이에 몇 개 그냥 내 몸을 지키는 림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쨌든 웃음은 웃음보를 마르지 않게 합니다. 샘물이 마르지 않게. 즉 웃음보가 줄어들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뇌가 건강해야 웃을 수 있다는 거. 웃음이 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 이것만 아셔도 웃음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나요? 진짜 배가 아파서 그냥 호수 꽂고 3일만 안 먹이면요. 링겔도 안 단다면 전해질이 다 흐트러져요. 결국은 며칠만 안 먹으면 몸이 바싹 마릅니다. 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 웃으면, 즉 보름만 웃지 않으면 바싹 마른다고 보시면 돼요. 웃음보가. 그래서 하루는 아주 또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실제 우울증을 전혀 모르는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입꼬리를 살짝 내리고 보름 동안 한숨을 쉬게 했더니 완전 다른 감정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 논문을 보고 이제 우울증 환자가 웃음 치료에 와요. 진료실에서 이 간호사님 이 환자 좀 웃게 하고 집에 보내주세요 하고 저한테 오면 제가 숙제를 내줍니다. 한숨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한숨을 못 쉬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시작. 안 돼요. 되시면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한숨을 쉬면서 입꼬리 올리기가 쉽지 않고요. 입꼬리 올린 상태에서 반대로 한숨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에 적어도 하루에 몇 번씩은 입꼬리를 올려라. 네가 한숨이 탁 나오는 그 순간 의도적으로 입꼬리를 올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약물은 또 필요하고요. 어쨌든 표정을 바꾸어 주는 거, 즉 뇌의 변화예요. 웃음소리, 표정이 즉 여러분 뇌를 변화시킨다는 것. 그렇다면 동물 웃음은 순수한 웃음을 발견하게 할 거예요. 순수한 자기 웃음소리. 사람들이 자기 웃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라고 그러면 옆 사람 웃는 소리는 들어도 내가 못 들어봤다 이러는 것도 있고요. 녹음해서 들려주면 끔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웃음을 발견. 유치한 웃음, 순수한 웃음, 해맑은 웃음. 어른들에게 참 붙이기 어려운 단어예요. 당신 웃음이 너무 순수해 보여요.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애들 웃으면 그냥 입에서 어머 너무 예뻐라.
이렇게 그냥 웃는데요. 제가 이제 지적인 사람들은 매우 고상한 웃음, 수준 높은 웃음,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몸에서 자발적 웃음이 쏟아져 나오고요. 또 횡격막이 탁 떨어지면서 더 큰 웃음소리에 뇌는 더 폭발적으로 기분 좋은 호르몬을 내놓겠죠. 웃음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야한 유머를 듣는데 진짜 3초마다 제가 웃고 고개를 들면 또 웃어야 됐던 거. 웃으면 웃을수록 더 큰 웃음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웃을 일이 없어서 정말 웃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더 웃을 일이 없어질 거예요. 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웃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순수한 웃음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발적 웃음과 비자발적 웃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유치한 웃음, 순수한 웃음을 발견하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웃음이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사자 웃음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 넓은 목 근육을 딱 올리고 난 뒤에 혀를 길게 내밀고 정말 한껏 웃어보세요. 본인 웃음에 웃음이 쏟아집니다. 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효과가 탁월해요. 제가 이 강연이라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련된 자기 표현이에요. 동물 웃음은 자연과 소통, 그리고 진짜 그 하루살이도 한번 보세요. 그 하루를 살면서 실제는 하루를 안 살아요. 제 이야기 속에 그 자연적 이야기가 나오고 뭐 동물의 그 생애가 나오면 100%는 아니에요. 동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상상해 주세요. 뭐 어떤 놈은 뭐 열흘 살다가 죽겠지. 어떤 놈은 뭐 2달도 살겠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붙여진 하루살이는 너무나 바빠서 거의 유충으로 사는 시기와 실제 날개를 펴고 사는 날은 진짜 하루라고 본다면 이 하루에 깨어나서 하루에 누굴 만나야 될까요? 짝꿍 만나야 돼요. 짝꿍 만나려고 큰 무리 지어 나는 거예요. 짝꿍 만나야 돼요. 연애도 해야 돼요. 결혼식도 올려야 돼요. 하루살이 새끼도 낳아야 돼요. 그 새끼 결혼식도 올려줘야 돼요.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을 하루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만약에 너의 인생을 80년 살아온 나의 삶을 3마디로 표현하라면 어느 정도 해요. 근데 3마디, 1마디를 하라 그러면 아차 합니다. 모릅니다. 그때 제가 감탄사를 자아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그냥 말을 끝내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의 지금 살아온 나의 삶을 누군가에게 딱 한마디로 말하게 한다면 무슨 말을 하실지. 그래서 하루살이는 진짜 바빠서 입이 없어요. 그 입만 없을 뿐이다. 하던 일 다 하고 떠납니다. 대충 살겠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래서 동물 웃음 운동에서 제가 바라는 건 세련된 자기 표현.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도 표현해도 괜찮고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나 이렇게 많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해서 등등등 한마디로 표현하게 한다면 그게 진짜 세련된 자기 표현. 구구절절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에게 누군가가 너는 너의 웃음을 한마디로 뭐라 하겠니? 감탄사예요. 어머나도 되나요? 어쨌든 여러분도 이제부터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세련되게 자기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동물들은 가장 세련된 몸짓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짝꿍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놈들에게는 필요 없어요. 오직 내가 너여야만 되는 그 짝꿍한테 최선을 다합니다. 몇 시간도 아니고 며칠째 최선을 다하는 동물들도 있어요. 몇 시간이 아니에요. 동물마다 너무 달라서 너무 놀랐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항새의 우아한 몸짓은 해 뜰 때부터 해질녘까지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온몸으로 다해서 춤을 추어요. 그 항새의 춤을 보고 있으면 남자도 눈물을 흘린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70년, 80년 항새는 짝을 버리지 않아요. 혼자 기다려줘요. 뭐 제가 말하는데 왜 이렇게 짜라락 이렇게 소름이 오나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그리고 황홀한 아름다움. 그리고 이제 우리 뇌세포가 춤을 출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뇌는
중추신경이에요. 중추신경은 말초신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말초신경은 역시 중추신경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시상을 통과하는 이 말초신경들을 관여하는 시상하부, 즉 시상에 내분비계도 들어있지만 시상에 웃음보가 있어요. 웃음보에 큰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황홀한 웃음, 뇌를 춤추게 하라. 그것이 바로 마르지 않는, 즉 뇌가 마르지 않는, 웃음보가 쪼그라들지 않는 동물 웃음 운동으로 이야기를 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뇌를 자극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즉 운동과 감각이에요. 우리 몸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진짜 작은 움직임에도 생길까요? 뇌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몸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뇌는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할까요? 무엇 때문에 뇌는 뇌다운 일을 할까요? 바로 운동인가 감각이에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 잠깐이라도 한번 하지 말라 했지만 이 손바닥을 한번 살짝 대보실래요? 우후. 그리고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머나 해보세요. 자기 손이에요. 남의 손 남한테 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 손바닥엔 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손바닥엔 감각기관이 여러 감각기관인데 특히 손바닥에 예민한 느낌, 내가 내 살을 만지고 있다는 느낌, 내가 내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다는 이 느낌은 마이스너 소체가 감각을,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내가 누군가를 온기를 살짝 느낀다는 거, 내 체온을 살짝 넘긴다는 거. 여기 됐지만 이게 여러 가지 감각세포가 다 작동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직은 뜨겁지 않네. 36.5도 정도 되겠네. 통과하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온도를 감지하는 루피니 소체.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내가 내 손을 잡았다는 거, 내가 내 몸을 터치하고 있다는 거, 누르고 있다는 거. 이 느낌은 파치니 소체예요. 그런데 이 신경세포가 손바닥은 털이 없는, 눈에도 털이 없죠. 제가 또 묻겠습니다. 털이 없는 곳은 어디 있는지. 딱 손바닥 하면 발바닥 여기까지 이게 딱 끝이에요. 없는 곳이 또 있어요. 눈알에도, 눈알? 너무 끔찍하다. 눈에도 털이 없어요. 눈에 털이 들어가면 너무 불편하겠죠. 그리고 어디 없어요? 입술, 혀. 혀에 털이 있으면 참 편하겠죠. 이렇게 하면 그래, 털이 없는 곳이 우리 몸에 이런 곳이 있구나. 털이 없는 곳은 자극을 주어야만 돼요. 저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은 자극을 주면 줄수록 더 루피니 소체, 파치니 소체는 자극을 주면 둔해지지만 마이스너 소체는 자극을 주면 줄수록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들을 쓰다듬어 줘야 되고요. 내 몸도 사실은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샤워를 하고 나면 그냥 툭툭 수건으로만 닦는 게 아니라 한번 딱 훑어내리세요. 어머나 이렇게 운동이 되게 어머나 하시면서 감각을 이용하세요. 내가 춤을 추고 내가 자극받는 두 가지 시스템은 운동과 뭐라고요? 감각이에요. 그래서 똘망똘망 내짱, 빵긋빵긋 얼짱, 간절짱, 말랑말랑 간절짱. 제가 막 이렇게 간절 유연성 웃음 운동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탱글탱글 몸짱. 그러면 뇌를 말똥말똥하게 하는 뇌짱 운동에는 동물 3마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새똥구리와 떠들썩 수풀 팔랑나비 그리고 꿀벌 댄스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꿀벌 댄스. 새똥구리는 1977년도나 그냥 사라졌어요. 이미 학회에는 더 이상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이 새똥구리는 멸종됐다고 보시면 돼요. 소의 똥을 먹고 사는 이 새똥구리는 6월 7월이 되면 경단을 말아요. 아주 예쁜 경단을 말아서 그걸 끌고 가면 꼭 암컷이 날아와요. 수컷하고 암컷하고 두 똥을 굴러가겠죠.
뒷다리로 굴러서 집에까지 가다서 거기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워서 밥을 먹고, 똥이 밥이에요. 똥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얼마나 귀한 건데요. 똥꿈 좋아하잖아요. 똥꿈 꾸시면 복근 사나요? 이 새똥구리는 똥이 자기 집이고 먹거리예요. 여름에 더위도 거기서 피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고 머리로 미는 거예요. 그 이제 두 마리가 똥을 밀고 가다가 언덕에 구르면 절대로 둘이 똥은 놓지 않아요. 똥덩거리가 10리 밖으로 굴러가도 안고 있습니다. 그걸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똥 하면 징그럽지만 새똥구리 하면 귀엽고 똥을 놓지 않는다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는군요. 숯불 떠들스 발랑나비는 할머니들이 나 팔 아프다, 내 안 움직일라 한다 이런 할머니도 이제 숯불 떠들스 발랑나비, 호랑나비, 노랑나비, 흰나비, 배추벌레들 이야기하면요. 노랑나비는 날개짓이 민첩해요. 자운연꽃, 토끼꽃에 막 날아서 이렇게 날지만 흰나비는 성질이 온순해요. 정말 자세히 보세요. 같은 나비라도 다릅니다. 그리고 심리 밖에 있어도 자기 동족을 알아내요. 노랑나비는 노랑나비를 자외선으로 파악해요. 그래서 짝을 찾아갑니다. 저 남산에 있는 노랑나비가 경복궁에 놀고 있는 노랑나비를 찾아온다고요. 알아요. 자기. 그래서 짝짓기를 하는데 암컷이 딱 온다 싶으면 어디 이렇게 딱 도망가요. 그래서 몇 번을 도망가서 숫꽃이 힘들게 잘 따라와주면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뿐히 날개짓을 딱 합니다.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네가 마음에 들면 날개를 딱 이쁘게 하라. 노랑나비 이제 흰나비를 나누어서 딱 분류해서 운동하게 하면요. 할머니들 내 팔 아프다 안 할란다 이랬던 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상상력이 몸을 바꾸어 놓아요. 그리고 꿀벌들은 한 마리 있을 때는 지능이 제로예요. IQ가 없어요. 그런데 10마리만 모이면 달라져요. 수백 마리가 모이고 수천 마리가 모이면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집니다. 일단은 벌은 종류가 여왕벌이 있겠죠. 여왕벌 옆에 몇 마리의 벌들이 쫙 시중을 들까요? 뭐 여러분이 벌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벌만 연구하신 50년, 60년 벌만 바라보고 공부하신 분들의 이야기. 8마리가 부채질 하고요. 쓰다듬고요. 정말 여왕벌이 하라는 거 다 한대요. 뭐 하라는 거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한대. 그리고 일벌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벌통 안에서 애기 알 구르고 알을 키워야 되는, 새끼를 키워야 되는 이분들을 이 벌들도 먹여야 되고, 그 배고프다고 울면은 우유도 먹여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집에서 하는 일 다 해요. 그러면 뭐 집에서 바쁘다고 일하는 이 벌만 바쁘다 그럴까요? 꿀 따러 간 벌들도 너무 바빠요. 꿀 따러 가기 전에 소통합니다. 정찰 벌들이 나 저기 가니까 4km밖에 있는 500m 이내에 있는 꽃이 좋은 꿀이 있는 벌들은 이렇게 소통해요. 엉덩이를 이렇게 돌려요. 말하는 또 엉덩이 하면은 벌은 머리, 가슴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척추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엉덩이는 가슴이에요. 가슴을 흔들어요. 어떻게? 동그랗게. 그리고 정말 좋은 밤꽃 꿀이 10리 밖에, 4km밖에 먼 곳에 있더라. 멀리는 20km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멀리 있으면 꿀이 딱 팔자로 엉덩이를 돌려요. 우리가 오늘 벌꿀을 따러 가는데 멀리 있어. 20km 밖에도 있어.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온몸에 묻혔겠죠. 그 벌 한 마리도 8,000송이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을 한쪽은 여왕벌 알 낳기를 하는데 3,000개를 낳아야 돼, 하루에. 그리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알을 3,000개. 그리고 일벌은 애기들 키워야 되겠죠. 새끼 키워야 되겠죠. 꿀벌들은 꿀을 따와야 되겠죠. 이걸 딱 제가 동작을 알려줘요. 제가 시연을 합니다. 할머니들 정말 자기가 꿀벌이 된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 허리 운동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그렇게 놀아요.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얼굴도 이제 이쁘게 만들고 싶잖아요. 이게 사자 웃음은 이미 해드렸고 이 목 근육을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 근육을 키워야 되냐면 이렇게 노인들에게 천천히 목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20대는 천천히 돌리지만 할머니들은 어이 목을 이렇게 할 기력이 근육에 힘이 없는 거예요. 천천히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이고 하고 계시는데 방청객 중에 한 분이 금방 돌아오군요. 천천히 1분에 진짜 또 한 바퀴 돌린다면 이 목 근육은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또 목도리 도마뱀으로 제가 근력을 키웁니다. 목도리 도마뱀은 이 목 근육 활짝 열어요. 열고 한 번만 해보실래요? 그리고 딱 하다가 천적인 코브라를 만나면 딱 엉덩이를 떨어서 좌절맨이라 하여 평생 딱 한 번만 자기가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꼬리를 딱 뗍니다. 어른들에게 이제 놀게다가 코브라 하고 외치는 순간 어른들이 꼬리를 떼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딱 해보니까 자기 엉덩이가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 꼬리를 떼지 못했다는 걸 감지를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집에서 계속 하는 일이 운동이에요. 제가 굳이 엉덩이를 흔들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코브라 댄서 그리고 목도리 도마뱀 하면은 벌써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동물 웃음 운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무늘보. 나무늘보는 진짜 평생을 나무에 매달려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 대소변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도 하루, 올라가는데도 하루 걸릴 만큼 느려요. 왜 느릴까요? 라고 물으면 환자들이 아니라 대상자분들이 왜 느릴까? 뭐 밥을 안 먹었나? 지금 자기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느릴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무늘보가 진짜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여지껏 발견된 동물 중에 가장 느린 동물이 나무늘보예요. 너무 느려서 매달려 있는데 나중에는 여름 장마철에는 몸에 이끼가 새파랗게 낍니다. 그럼 또 가을에는 또 이끼가 안 끼는 날에는 나방들이 날아와서 다 붙어 있어요. 그렇게 또 살아가요. 느리게. 그런데 그 얼굴이 웃고 있어요. 너무 느린 나무늘보가 제가 그걸 흉내내게 만들면 딱 나무에 매달린 채 웃게 만들면 누워서 웃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또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네가 침대 밑에 누워 있어도 이불 밑에 누워 있더라도 나무늘보처럼 웃고 있으라 그래요. 웃고 있어야 한 번 더 봐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약간의 강요도 하지만 그렇게 웃게 만들어요. 그리고 간절을 강화하기 위해서 캥거루와 황제 펭귄 가오리 댄스인데요. 황제 펭귄은 이미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댄스인데 다리를 딱 벌리고 이렇게 올리면 여기가 단단해요. 허벅지 근력이 없으면 이 황제 펭귄 걸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캥거루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진짜 깨소금만한 크기로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으러 가는 데까지 벌써 주머니 배 주머니 들어가는데 며칠이 걸려요. 딱 들어가면 젖꼭지가 2개 있어. 엄마 젖꼭지. 그거 이제 물고 이제 어느 세월이 흘러야 이제 밖으로 고개를 쏙 내미는데 모든 생명체 동물들은 나이가 들면 근력이 떨어지는데 캥거루는 그렇지 않아요. 근력이 더 단단해져요. 그리고 탁 한 발 치면 진짜 사람도 뻥 넘어갈 만큼 힘이 셉니다. 그리고 뛸 때 뭐 3, 40cm 팡팡 뛸 정도로 근력도 좋지만 관절이 유연성이 좋아요. 스프링처럼 뛰어다닙니다. 일단 상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캥거루가 될 수는 없지만 뒤꿈치 들고 내렸다. 이렇게 하는 운동을 해서 심장 펌프,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오리 댄서. 이 고관절이 20대 때 가장 가동 범위가 넓은데 70이 되면 20대의 절반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유연성을 키워야만이 혈액순환이 잘 된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골다공증이 없어진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오리 댄서, 황제 펭귄, 그리고 캥거루 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관절을 좀 튼튼하게 유연성을 키웠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마귀 댄서, 달팽이 댄서, 공작 댄스는
사마귀 댄스는 앞발이 아주 힘이 좋아요.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5톤 트럭이 지나와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용맹스럽고요. 실제 앞발의 힘이 너무 좋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다 하여 좀 우리가 좀 무서워하는데 실은 암컷도 그냥 잡아먹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얄랑거린다. 예를 들어 그 수컷답지 않게 뭐 대충 한다. 그러면 딱 한갓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는 제대로 하시고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달팽이 댄스는 너무 이뻐요. 달팽이는 5월, 6월 달에 비 오는 날 장마철에 짝을 찾아다니다가 9월 이때쯤에 새끼를 낳습니다. 알을 낳아요. 암수 한 몸인지라 만나서 자웅동체지만 둘이 꼭 짝을 지어야만이 달팽이는 새끼를 낳아요. 알을 낳아요. 비빈다는 거. 다 둘이 만나면 하루나 이틀 정도 비벼요. 좋다고. 그러다가 이제 짝짓기를 끝내고 나면 이제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낳는데 10분, 20분 걸려요. 하나를 낳는데. 보통 150개에서 450개를 낳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게. 그래서 제가 달팽이 알 몇 개 낳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에게 물으면 그거야만 낳는 대로 낳지 2개도 못 낳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스쿼트 자세로 못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체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공작새 댄스로 이 발 근육,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킵니다. 어쨌든 동물 웃음 이해하셨나요? 네. 제가 하는 웃음 설명에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알아서들 하세요. 공작새도 얼마나 예쁘겠어요. 떨어보세요. 이 떨림을 통해서 통증이 올 때까지. 이때가 최고의 운동.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네, 오늘 저의 동물 웃음 운동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동물 웃음법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재밌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운동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환자분들을 만나시거나 할 때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정말 효과가 있었다 하는 거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황제 펭귄 웃음이에요. 진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는 분이셨는데 네. 황제 펭귄 웃음으로 허벅지 근력이 생기면 즉 걷는 데는 엉덩이 근육, 허벅지, 아킬레스건 세 근육이 건강하지 않으면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네. 정말 힘들었던 분이 이 황제 펭귄 웃음으로 따박따박 걷다가 나중에는 끝까지 걸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게 황제 펭귄 웃음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리 근력뿐만 네. 아니라 이제 웃음 근력까지 함께 키울 수 있는 거네요. 네. 자, 웃음을 가리켜서 이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게 최고의 명약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웃음 명약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다음 강연은 어떤 강연 준비되어 있나요? 네, 여러분 잠을 자야 뇌에 불이 켜집니다. 잠을 잘 자게 하는 웃음 이야기들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잠을 잘 자게 하는 웃음법.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